구독 많이 해주세요. 얘 김이분이야? 네, 안녕하세요. 쭈무일입니다. 네, 오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다섯 번째 주제, 사업가의 마인드와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이 사업가의 마인드와 태도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정답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맞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. 근데 다만 제가 사업을 한 14년 정도 하면서 어떻게 느꼈던 그 어떤 사업가의 굉장히 좀 중요한 자질, 뭐 덕목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자, 일단 사업가의 마인드로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. 중요한 것들이 있겠는데 저는 이 마인드 부분에서 뭐 오픈 마인드와 겸손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이게 뭐 마인드 태도 같이 포함된 얘기인데요. 결국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오픈 마인드와 그 겸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, 사실 제가 어떤 쇼핑몰 창업 스토리, 그다음 뭐 쇼핑몰이 뭐 혹은 사업이 망하는 이유, 그다음에 뭐 이제 쇼핑몰 창업을 원하시는 분 두 분과 컨설팅한 영상에서도 사실 이 태도와 마인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,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의 어떤 뭐 덕목으로서 오픈 마인드와 겸손을 꼽는데요. 일단 오픈 마인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오픈 마인드라는 게 뭘까요? 말 그대로 그냥 뭐 직역을 하면은 뭐 열려 있는 마음 뭐 이런 거겠죠. 정확히 어떤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긴 어렵지만, 그래도 오픈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,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뭔가 좀 와닿는 부분은 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제가 서로 생각하는 게 뭐 완벽히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요. 기본적으로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것의 가장 뭐 핵심적인,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한 줄로 표현하면 모른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 그 어떤 한 줄에서 이 오픈 마인드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말 그대로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뭐 안 해, 그 비밀이야, 뭐 본인만의 노하우야 이런다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다 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정보화 시대잖아요. 그러니까 막 정치인들이 뭐 예전에 뭐 어떤 뭐 예전에 A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B라고 얘기하면 뭐 그거를 예전 시대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신문을 꾸준히 본 사람들이 알았겠죠.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어가면 다 그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발언했는지 다 편집돼 있고 하니까 이제는 뭐 그런 걸 속이기가 되게 힘든 시대잖아요.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고, 뭐 어떤 노하우가 굉장히 다방면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관리, 세무, 뭐 여러 가지 인사, 뭐 다양한 노하우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런 방면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, 그러니까 뭐 노무사, 법무사, 뭐 세무사, 변호사 등등의 어떤 상담 비용도 사실 굉장히 저렴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나만의 노하우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뭐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.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고 접하기도 굉장히 쉽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, 반면에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냐,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. 왜냐?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그 노력이 너무나 대단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, 알지만 저 사람과 나의 말 그대로 어떤 뭐 센스의 차이라던가 그 이해도의 차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것들도 많은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이 뭐가 장점인지 알아,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.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. 뭐 유병재라는 사람이 굉장히 센스 있는 유머를 잘하는 건 다 알잖아요.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.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탁 터놓고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터놓고 얘기하질 않아요. 뭔가 이렇게 탁 이 보호막 같은 걸 한번 치고 얘기하죠. 뭐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냥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그런 것 같아요.
아, 내가 뭔가 내 걸 다 오픈하면 안 된다. 내가 어떤 내 걸 오픈하면 얘가 날 따라할지도 모른다. 내 수입이 줄어들지도 모른다. 내가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이 망할지도 모른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그분들이 왜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좀 90년대, 80년대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 사회생활의 시작을 어떤 이 웹 개발자로 사회생활의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도 웹에서 계속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웹이라는 건 사실 숨기려고 해도 숨기기가 쉽지 않죠. 예, 웹은 다 노출이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전문가들, 기술자들, 엔지니어가 아니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클릭 해보고 하면 어떤 형식이구나, 어떤 UI를 갖추고 있구나, 어떤 장점이 있구나, 어떤 단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.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다 이 좀 공개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공개한다고 해서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중고등학교 때 시험 그 전날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야 공부 많이 했어? 이러면 다들 막 아 나 공부 하나도 못했어. 아 나 진짜 어제 그냥 잤어. 아 나 어제 게임만 했다.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. 예. 저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그 잘못되는 건가? 예. 그러니까 시험을 앞둔 뭐 10분 전인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에 각성을 해가지고 10분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뭐 내 등수가 밀려나는 건가? 저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전 중고등학교 때도 애들이 물어보면 공부 많이 했냐 물어보면 많이 한 날은 공부 많이 했어. 자신 있어. 이렇게 얘기했고 정말 공부 안 한 날은 공부 안 했어. 뭐 어제 TV 봤어.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그게 뭐 모르겠어요. 인간의 습성인지 아니면 한국인의 습성인지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장벽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저는 누구를 만나도 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처럼 굉장히 오픈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먼저 오픈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 그쪽에서도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그런 건지 혹은 뭐 모르겠어요. 하여튼 뭐 듣는 분들도 많이 오픈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지금은 저랑 굉장히 또 친해진 어떤 그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얘기할 때 나중에 친해져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지 않는 편인데 너는 굉장히 좀 많이 오픈해서 얘기를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먼저 그렇게 오픈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숨겨서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오픈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. 오픈하는 게 왜 중요하냐?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그게 같은 사업가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고 거래처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. 사업을 하면서 나 혼자만 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근데 같은 어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서로 많이 오픈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디어들을 서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서로 어떤 장단점들.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좀 잘못 해왔었던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말하는 건 이게 장점이구나. 내가 이걸 좀 받아들여서 내 사업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.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뭐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 뭐라 그럴까 타당성이 없는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도 삼을 수 있고요. 혹은 사업가가 아닌 뭐 예를 들면 뭐 직장인이거나 회사원이라면 전혀 우리는 이 사회적 위치가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누가 위냐 아래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런 자영업이나 혹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원의 입장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. 고용을 하면 그럼 불만들이 있을 거예요. 왜 직원들이 진취적으로 일을 못하나? 왜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나? 이런 어떤 직원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직장인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이래서 직장인들은 일을 하기 힘들구나.
이래서 직장인들이 어떤 주인의식을 갖기 힘들구나. 그런 상호 간의 입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. 그거를 내가 고용한 직원한테 뭐, 야,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보자. 사실 그게 뭐,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죠. 근데 다른 어떤 뭐, 우연한 기회, 혹은 자기 지인이든, 뭐, 친구든, 뭐든 간에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사업가의 입장과 뭐 어떤 직장인의 입장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런 것들이 건설적인 어떤 이야기들, 서로가 상호 간에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의 가장 밑바탕이 저는 오픈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거기서부터 오픈마인드가 안 되면 아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정치 얘기를 뭐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파면됐던 박근혜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회의 때 아무런 서로 의사소통이 없잖아요. 그냥 말 그대로 다 받아 적기만 하잖아요.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. 그건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. 왜냐면 받아 적을 거면 그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이메일을 쓴다거나 이메일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. 본인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A4지로 뭐 팩스를 보내주거나 그러면 되는 거지. 거기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사업가들 혹은 뭐 누구 지인 누구들 하여튼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뭔가 이게 한 단계 딱 방어막을 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내가 오픈마인드로 딱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얘기가 정말 의미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모든 얘기가 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고 굉장히 막 좋은 얘기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. 그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그날 집에 와서 오늘 얘기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들이 몇 가지 있었다. 그럼 기억해뒀다가 내 사업에 반영하면 되는 거고 오늘 얘기는 좀 별로 의미가 없었다. 전혀 의미가 없었다. 그러면 그냥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. 말 그대로 좀 시간이 아까웠다.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. 늘 생산성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거니까요. 그런 식으로 오픈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. 그런 말씀 드리고요. 이 오픈마인드와 관련해서 사례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에 창업을 해서 이제 의류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쇼핑몰에서 소매만 진행했었죠. 근데 점점 이제 뭐 물량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뭐 동대문 의류가 아니고 이제 미국이나 뭐 어떤 유럽이나 뭐 아시아 쪽에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키, 아디다스, 뭐 노스페이스, 뭐 켈빈 클라인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수입하다 보면 이 어떤 바잉 파워라는 게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량을 좀 많이 수입해야 뭐 내가 원하는 식의 어떤 사이즈 소팅을 좀 해준다던가 뭐 그러니까 100% 원하는 것만 주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. 뭐 시스템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. 근데 바잉 파워가 크면 클수록 좀 원하는 대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 좀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잉 파워 때문에 물건을 많이 사면 제가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국내 어떤 다른 쇼핑몰이나 뭐 오프라인 매장들에 이제 도매를 주곤 했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좀 어렸어요. 28? 뭐 그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도매 물건을 받으려고 찾아왔었죠. 뭐 이제 오다 보면 다양한 서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그냥 물건만 띡 사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는 등, 뭐가 인기냐는 등, 뭐 어떤 브랜드가 뭐 잘 나가느냐는 등, 뭐 쇼핑몰을 만드는 게 좋겠냐, 아니면 그냥 오프라인 매장만 하는 게 좋겠냐, 뭐 등등 굉장히 서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좀 이제 일관성 있게 어떤 얘기를 했었거든요.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뭐 제가 영상을 찍는데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업가의 어떤 태도나 마인드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게 저의 어떤 일관된 메시지인 거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도매할 때도 그분들하고 뭐 컨설팅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어쨌든 납품 받으러 와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래처와 주고받는 어떤 얘기들에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게 있으니까 늘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죠. 근데 굉장히 저는 좀 그때도 되게 좀 신기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해요. 근데 뭐 자기의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저한테 물어볼 때도 있죠. 그럼 저는 항상 일관성 있는 대답을 해요. 근데 제 말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. 제 말을 안 믿어요.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. 이 사람들은 왜 내 말을 안 믿을까? 내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을 하나? 아니면 내가 뭔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?
저는 그거를 사실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예,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왜 내 말을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사실 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관계다 보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. 왜 내 말을 안 믿지? 왜 내가 했던 얘기들을 받아들이지 않지? 왜 내가 했던 얘기들을 본인의 사업에 도입하지 않지? 그런 생각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지인 한 명이 사실 이제 그 3천만 원을 들고 저를 찾아와서 이제 창업하고 싶다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기존에 어떤 제가 하던 얘기들하고 똑같이 했어요. 예, 그분한테 뭐 지인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을 수는 있겠는데 거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다 똑같이 얘기했거든요. 예, 근데 그분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아 맞다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도입을 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건 과감히 안 듣더라고요.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좀 이렇게 되물은 적도 있었거든요. 아, 내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왜 안 하냐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, 자기는 뭐 그거랑 자기랑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굉장히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좀 제 얘기를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딱 이 수용할 것만 수용하고 아닌 건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. 항상 얘기하는 게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다. 듣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취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버려라. 그런 말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분은 그때부터 그렇게 하셨던 거죠. 예. 근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. 하여튼 뭐 지금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 자체를 다 쟤는 거짓말한다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왜 그랬는지는 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래서 그 제 지인분 3천만 원으로 창업하신 분은 2005년에 저를 처음으로 찾아오셨는데 2008년에 매출이 40억이 넘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죠. 제가 2008년에 매출이 33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참 뭐 부끄러운 일이죠. 저 개인적으로는. 예.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랑 동업했던 친구가 야 너한테 사업을 배운 애가 어떻게 너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. 근데 뭐 계속 그거에 또 제가 열등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게 또 뭐 저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긴 받았지만 그분하고 다시 또 반은 경쟁하고 반은 협력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서로 같이 매출의 어떤 크기를 계속 키워 나갔죠. 예, 그래서 뭐 거의 그 당시에는 막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같이 했어요. 같이 해서 무조건 누구 하나가 물건을 구하면 뭐 반을 딱 하프로 공정하게 쪼개서 그쪽 우리 쪽 이렇게 물건을 받고 제가 수입을 하던 뭐 그쪽에서 컨택을 하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경쟁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죠. 그리고 오픈마인드의 어떤 사례가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예, 결과적으로 지금 내 거를 뭔가 뭐 뺏기는 느낌? 내 노하우를 뭔가 공개되는 느낌? 뭐 그런 게 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, 그래서 그 사람이 안다고 해서 뭐 큰 뭐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뭐 잘 발전하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뭐 물론 경쟁을 할 수도 있죠. 그런 것들이 저는 뭐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, 오픈마인드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제 겸손인데, 자, 겸손이라는 건 뭐 사업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. 사회생활 어떤 전반, 뭐 사회생활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겸손이라는 게 사업가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속성들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은 뭐 이성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성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전 감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과 제가 서로 뭐 거래하는 사이예요. 뭐 거래하는 사이야. 서로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사이라는 게 상부상조하는 사이잖아요. 예. 제가 뭐 이 사람이 물건을 받아서 물건을 많이 팔면 저도 돈을 벌지만 이 사람도 저한테 물건을 주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거래처 관계라는 게 뭐 가불로만 나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물론 뭐 우리가 뭐 매출이 막 몇백억 몇천억 되면 가불로 나뉠 수 있겠죠. 예.
근데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안 보실 거고 일반적인 자영업 레벨에서 뭐 갑을 관계가 그렇게 쉽게 저는 형성된다고 보지 않으니까 상호 관계라고 보는데 이 상호 관계에서도 어느 순간 뭔가 이 감정적인 핀트가 나가면 예, 그 관계를 이제 끊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이성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내가 진짜 더러워서 얘랑 거래 안 하겠다.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겸손을 잃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누구나 변해요. 예,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. 저는 그거는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초심이 변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다는 거죠. 예. 초심을 잃지 않으면 좋은데 초심을 잃지 않기는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는 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. 사람 변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돈을 벌면 사람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. 먹는 게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입는 게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뭐 타고 다니는 차가 바뀌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죠. 그게 나쁘거나 그걸 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 과정에서 겸손을 잃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. 그러니까 사업가는 어디서 어떤 인연을 만날지 모르고 지금의 인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겸손하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무슨 뭐 참을성이라던가 뭐 어떤 우리가 4대 성인 얘기했듯이 뭔가 대단하고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겸손하다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거만하지 않고 굉장히 뭐 인격적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그런 선만 유지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. 뭐 겸손하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. 그냥 늘 하던 대로 하고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한다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먹는 게 바뀌고 입는 게 바뀌고 그런 걸 하던 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늘 대화하던 대로 대화하고 얘기하던 톤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겸손인 거지.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, 사장님, 예, 물건 잘 받았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늘 해왔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. 갑자기 내가 돈을 벌어왔다고 해서 사장, 물건 보냈어? 고마워.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산차를 타다가 뭐 BMW 타는데 예, 사장님 감사합니다. 네, 물건 잘 받았습니다. 내가 타는 차만 바뀌었을 뿐이지 겸손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아마 뭐 무슨 말씀인지 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 겸손이라는 건 뭐 굉장히 뭐 오픈 마인드는 조금 다르게 길게 설명할 어떤 뭐 그런 거리는 없지만 뭐 충분히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성공한 사업가가 되려면 자 오늘 5번째 얘기 사업가의 마인드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오픈마인드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네, 겸손이라는 건 뭐 굉장히 짧게 얘기는 했지만 뭐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는 건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오픈마인드 우리가 항상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사업적이든 또 사업적이지 않든 어떤 자리에서든 좀 오픈마인드를 갖고 대화하는 것이 좀 사업가들은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주제 여기서 마치고요. 자, 다음에는 6번째 주제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안녕.